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은 예상대로 매파적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5%로 목표치인 2%를 훨씬 초과한다는 발언과 함께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긴축도 하겠다는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죠. 시장은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강한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균형 잡힌 코멘트를 하면서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현재 CME 패드워치 시장에서는 내년 3월 금리 인하 확률을 66%로 베팅을 했고 5월달은 90%, 6월은 98%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 6월달 안으로 무조건 금리를 인하할 거고 내년 말까지 25bp씩 6차례를 내릴 것이다 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월가 거물들은 보험성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침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낮추는 걸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낮아진다면 실질 금리가 높아져서 경제를 불필요하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질 금리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제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굳이 리스크 있는 주식이나 위험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실질 금리가 높으면 안전하게 은행이나 채권에 보관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연스레 소비는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나게 되는 구조죠.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경기가 둔화된다는 의미고요. 게다가 기업들은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실질 금리가 높다는 건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때문에 월가 거물들은 실질 금리가 높으니까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모든 지표들을 금리 인하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정크본드 등 위험자산부터 부동산, 채권, 금, 다양한 안전자산까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자산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데요. 우리가 이토록 시장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물가 둔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론이 성립되는 건데 비트코인과 정크본드 등 위험자산부터 금융시장의 모든 자산이 상승한다는 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어쩌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긴축보다도 가열된 시장을 진정시켜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필요했던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예상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준의 금리 정책과 S&P 500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초록색 점이 금리 인상을 의미하고 빨간색 점이 금리 인하를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하락이 시작되면 대부분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은 경기가 활발해지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고 금리를 인상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인하하죠. 즉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 시기로 빠지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구조입니다. 즉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건 잘못된 분석이라는 점이죠. 이 표도 한번 볼게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금리 차이를 나타낸 차트인데 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높아야 하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서 은행은 예대 마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시장에서는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난 뒤에 회복하는 과정 중에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했죠. 통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1년에서 1년 6개월 안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현재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기 금리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역전 현상으로 인해 장기 금리보다 높았던 단기 금리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고 역전 현상은 회복하게 되죠. 즉 금리 인하는 역전 현상이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직전에는 언제나 연착륙을 희망하는 기사들이 급증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초록색이 연착륙을 희망하는 기사들 숫자고요. 빨간색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직전에는 항상 골디락스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죠. 2023년도를 보시면 연착륙 언급 기사가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오더라도 얕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가 나홀로 성장한다고 해도 미국 증시까지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즉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인데, 다른 국가들이 소비를 해줄 여력이 없다면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더라도 중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이 무너진다면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유럽의 부동산이나 은행이 무너졌거나 중국의 리스크가 터진다면 긴급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2020년도 당시 재융자 받았던 회사채들과 2021년도에 투자 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가 내년부터 25년도까지 몰려 있습니다. 재융자를 해야 할 텐데 그때까지 금리가 높다면 아마도 회사채 시장에 균열이 날 가능성도 존재할 거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는 12월 초에 잠깐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뮤추얼 펀드는 한 해 동안 얻은 자본 이익이나 배당금 및 이자 수입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될 정도의 하락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살짝 조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치적인 변수부터 금리 인하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수익률에 중점을 두기보다 시장에 알맞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변수들이 많다 보니 그 변수에 알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다들 좋은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